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여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선생님들을 저희가 한자리에 모시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좀 정보를 드리는 장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 사업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그리고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를 함께 저희와 고민을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게 된 근거는 가장 큰 것이 올해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사소한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잘 인식시켜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책임 부분을 강화하고 그리고 약화된 교권을 강화하여 그리고 학교에서 스스로 교육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중에 주요 과제 2가지가 이 예방 선도학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학교 폭력 책임 계약,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심리 안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2가지 사업을 저희가 명칭을 그간의 여러 변화들을 좀 변형해서 바꿨는데요. 그 하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생활 책임 규약 서명 캠페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정서를 지원을 하여 단위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선도학교의 지정 규모는 저희가 총 200교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선도학교를 지정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그 결과 현재 기준으로 총 290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도학교의 운영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 책임 규약을 운영을 하시는 것과 학생의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시는 것 총 2가지가 되겠습니다. 선도학교의 운영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6개월간이나 사업비 지출은 올해 연말까지 집행, 품위, 그리고 원인행위 지출 일체를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개론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임 규약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제의식에는 지금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반면에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얕아진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학교 폭력 그리고 선생님들의 학생 생활 지도 부분에 대해서 교육 주체 간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상의 개념이나 유형,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책임 사항,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부에 대해 생활 지도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있고 준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서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결하는 활동을 학교의 교육 활동이나 행사 등과 연계해서 캠페인성 활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도입 목적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구성원의 학교 폭력 및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의식을 확립하여 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책임 규약을 작성을 하실 때는 학교에서 필수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필수 포함 부분은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그리고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 학교장의 긴급 조치, 그리고 피해 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학생 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부 구성은 책임 규약의 목적, 그리고 학교 폭력 이해를 위한 세부적인 법령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 인식을 위한 가해 조치 사항 등 그런 추가적인 내용,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고시 내용에 포괄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존중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 적극적인 학생 생활 지도 참여, 그리고 보호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여러 가지 앞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생활지도 고시, 그리고 학칙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 맞는 그런 합의 책임 사항들을 도출해 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궁금하시는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럼 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행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교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 폭력 예방, 그리고 생활 지도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 안내드린 필수 포함 내용이 반드시 다 포함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실 건데요. 필수 포함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셔야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에 따라서 교육 계획에 따라서 뭐 다른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내용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구체적이라서 좀 고민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시하는 방법이나 순서 등은 학교 급이나 학년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정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된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코로나19라든지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회정서 발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아이들이 서로 갈등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칫 학교 폭력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을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 견인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 방향은 학교에서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하셔야 되나요? 담임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덜 됐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 저희가 이어서 소개드리는 그런 전문 기관들과 연계를 하셔서 학생의 심리 안정과 사회정서 역량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개드리는 기관 외에도 그 지역 사회에서 믿을 만한 기관이 있다라고 같이 추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학교에서 외부 기관을 초청을 하실 때는 그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신력이 있는지, 그 내용이 혹시 아이들의 발달이나 사회정서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내용은 없는지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수립하신 곳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의 자체 계획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학교는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연계해서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심리 안정, 감정 조절, 사회정서 역량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심리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우울, 불안, 분노 등 부정 정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심리교육, 감정 수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대표적인 것은 마음 챙김 등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의 탐색과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 공감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감정 코칭이나 아니면 청소년 인성 혹은 올바른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또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탐색하고 또래 관계의 갈등 대처 방식이나 자기 주장 표현 등 사회적 기술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하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또래 상담과 같은 또래 프로그램, 그리고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건 저희가 가이드북 뒤편에 Q&A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2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회정서 프로그램이 대상자가 누구인가가 궁금하실 겁니다.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거는 관심군 등 사회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갖는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는 모든 학생의 심리 안정 및 사회 정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중동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가 참고 사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로는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실 수 있고요. 상담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이어서 소개드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전문기관이 방과후나 아니면 특강 등으로 방문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고, 돌봄 시간인 경우엔 돌봄 전담 선생님이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특정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합의하에 여건에 필요한, 우리 학교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도학교 운영을 하실 때 주요 절차는 앞으로 이어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게 이 절차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사전 준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정산 및 결과 보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 준비는 학교의 여건을 분석하고 학교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될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2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이어져서 결과 분석으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책임 교육의 경우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참석을 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담아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산 및 결과 보고는 교육청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한은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서식은 교육청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 경우 교육청의 서식, 없는 경우에는 가이드북의 샘플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큰 부담 없이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주시는 주요 사례들은 저희가 소중하게 담아서 선도학교 가이드북을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신 좋은 사례들을 담아서 내년에 더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확산이 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업이 왜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과제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제 각 영역을 담당을 하시는 집필진 분들께서 그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